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수능 시험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러 현장에 출동했던데 아침에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약간 긴장되고 응원전 이런 훈훈한 열기를 다 좀 느끼고 오셨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예. 예전 같았으면은 선배님들 화이팅 하면서 큰 음. 소리로 응원도 했을 텐데 음. 요즘은 조용하고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음. 같아요. 옛날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응원하는 선생님들이 가볍게 수험생들을 응원을 하고 또 가족들은 포옹과 격려로 수험생을 응원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네. 제가 갔던 곳이 순천 복성고였는데 네. 8시 10분까지 입실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지각 학생이 없이 모두들 무사히 입시를 완료했습니다. 자, 올해 전남 수험생 현황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는 7년 만에 역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를 했던 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금 7개 시험 지구에서 총 46개 시험장에서 이제 수능이 이루어졌습니다. 14,952명이 응시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3,941명에 비해서는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 2007년 황금 돼지띠 출산 증가에 따라서 재학생의 숫자가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그 해에 실제로 출산율이 좀 높아지기는 했나 봐요, 진짜. 네, 그게 그렇습니다. 2007년생들이 이제 이번에 수능을 치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좀 섬에서 온 수험생들도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수에도 섬이 많잖아요. 또 특히 전남에는 신안을 중심으로 한 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올해도 6개 학교 119명이 섬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수능을 봤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는 8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인솔할 교사 9명도 함께 올라와서 육지 시험장으로 같이 이동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인솔 교사나 가족들의 동행 아래 시험 전날 주변 숙소에서 묵고 오늘 이제 귀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에서 최대 2박 3일까지 전남도 교육청은 최대 20만 원의 경비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 거리에서 올라온 수험생은 이번에 신안 하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전날이나 혹은 그저께 미리 여수로 와서 혹은 인근 육지로 가서 시험을 준비를 했겠군요. 네, 목포, 해남, 여수가 이제 주요 거점인데요. 네. 그쪽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근처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먼 지역에서 또 온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최고령 수험생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이점이 있느냐라고 이제 전남도 교육청에 물어봤었을 네. 때 광양에 58년생 최고령 수험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8년생이면 네. 지금 몇 세? 이제 60대이실 텐데요. 음. 실제로 응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수능 시험 분위기 좀 전달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검은도 뱃길 관련 취재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검은도와 여수를 오가는 배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에서 검은도로 가는 쾌속선 하메로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3시간대로 운항을 했었는데 이 쾌속선이 들어오면서 2시간대로 단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검은도 당일 왕복도 가능해지면서 가장 좋아하셨던 건 검은도 주민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 해당 쾌속선을 운항하는 선사 측이 여수시에게 다음 달 12월 15일까지 기존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해당 협약을 보면은 여수시가 당초 쾌속선을 유치했을 당시 약속했었던 운항 결손액,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한 지급금을 여수시가 지원하지 않아서 선사가 한 달에 약 1억 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 측 입장에서는 이 여수 씨가 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이거를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가 사실입니까? 네, 일단 선사 측 입장을 보면요. 예. 지난해 여수시와 선사가 맺은 업무 협약서가 있습니다. 당시 여수시의 역할을 담은 조항을 보면 1번 여수시는 선사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선박 구입 차입 자금 이자의 일부, 이게 이자 보전비입니다. 예. 2차 보전비입니다. 이거를 지원한다. 그리고 2번 여수시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운항 결손액을 해양수산부의 정산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1번 조항은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그리고 2번 조항은 운항 결손액의 지급 근거를 담은 건데요. 예. 여수시는 운항 결손액이라면서 17억 원을 선사 측에 지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선사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는 2번 지원액에 따른 2번 조항에 따른 지원금이고 1번 조항인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은 지원을 안 했지 않느냐라면서 1번도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 또 운항 결손액 이런 것들의 이 돈의 성격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돈입니까 이게? 네, 감가상각비는 애초에 선사 측이 이 배를 구입했었을 당시에 자연스럽게 해가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적어지는 이 배에 대한 어떤 가치의 손해를 자연스럽게 정액으로 측정한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네. 2차 보전금도 이 배를 샀을 때 예. 요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이자의 일부를 여수시가 보전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2차 보전금이에요. 예. 이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정액으로 지정이 그러니까 아하. 정해진 상황이고요. 예. 운항 결손액은 이제 관광객들이 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또 기름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니까 요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여수시는 협약을 다 지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데요. 이 조항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선사는 1번 항목, 2번 항목 조항이 분리돼 있으니까 예.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수시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이 해양수산부의 운항 결손액 기준에 따라서 적자를 판단해서 주겠다. 그런데 이 해양수산부의 운항 결손액 산정 기준을 보면은 여기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결손액 산정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안에 감가상각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7억 원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번과 2번을 여수시는 뭔가 묶어서 같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주면은 이거 중복 지원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운항결손액 17억 원을 아까 여수시가 선사 측에 보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차 보전금은 3억 원이고 감가상각비는 지금 9억 원이에요. 여수시는 17억 원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선사는 이 운항결손액 17억 원 추가로 2차 보전금 3억 원, 감가상각비 9억 원, 총 12억 원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사 측은 여수시에 언제까지 이걸 좀 개선 방안을 내놔라라고 한 건가요? 네, 12월 15일까지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이제 예. 그 전까지 뭔가 여수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당장 중단하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예. 갈등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네. 중에. 일단 여수시는 선사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사 측의 주장도 무리한 게 아닌 게 당시 업무 협약서를 보면은 운항 결손액 따로,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따로 이렇게 조항이 분리돼 있어요. 이게 분명 좀 애매모호하게 각자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충분한 거거든요. 예. 심지어 이 협약 그대로 조례도 개정돼 있습니다. 예. 이 조례에도 1번 지급 근거, 2번 지급 근거 이렇게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각 항목별로 지원을 한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선사 측의 올해 적자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억 원만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13억 원은 이제 선사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액수를 감당하기는 선사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15일, 다음 달 15일까지 이게 개선 방안 마련이 안 되면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정말 해결이 안 돼서 운항이 중단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오가야 합니까? 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는 유일한 선사가 이 하메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메로가 멈추면 당연히 백길도 끊깁니다. 여수시는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대체 선박 지금 혹시 그 중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예. 그런데 그 대체 선박도 분명 민간일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민간 선박일 경우에는 당장 유류값 이런 것들 감당해야 되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상자만 바뀌지 분명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갈등으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간 선사들이 거문도 노선을 운항하다가 포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거 줄리아 아쿠아호도 있었고요. 그린 웨스트호도 있습니다. 이 배들은 거문도를 오가던 배들이었는데요. 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면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기름값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예. 이동권인 만큼 아무래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은 꼭 필요한 이 노선인 것이고. 네, 내년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장이 먼저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같은 방식으로요. 여수시는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이동을 위한 공영제 방식도 논의해 볼 만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수 거문도를 잇는 백길만이라도 이 공영 노선으로 운영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배를 사자는 겁니다. 예. 네, 잦은 결항이나 사업성 포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시가 책임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은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국토 외곽 먼 섬입니다. 이건 해상 국토 수호를 위해서 중요한 거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문도 백길이 끊긴다, 국가 거점의 연결성도 취약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촉구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잘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 당장 이 하메로 문제부터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